엄마, 설마 이 사람이 내 아빠야? 하은아, 미안해. 내가 말하지 못했어.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 없이 잘 살아왔어요. 하은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당신은 여전히 성공만이 전부인가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지 마세요. 솔직히 너무 그리웠단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 숲 한가운데 58세의 정도연은 대기업 회장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정도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한때 아무것도 없이 시골에서 올라와 치열하게 사업을 일구어낸 그는 재계에서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 그룹으로 성장시키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사업에만 매달렸던가요? 회장님, 오늘 오전 이사회 회의가 있으십니다. 젊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두꺼운 계약서 뭉치들, 각종 보고서들, 그리고 승인을 기다리는 투자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매일 아침마다 이런 서류들이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요즘 들어 왠지 모르게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도연은 서서히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굽이치며 흐르고 있고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던가요? 젊은 시절의 꿈들, 순수했던 감정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까지도 말이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그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정도연은 묵묵히 상석에 앉았습니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 양쪽으로 각 부서장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재무, 기획, 영업, 생산, 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든 최종 결정은 정도연의 몫이었습니다. 어떤 임원도 감히 그에게 반대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분위기였죠. 매출 현황, 신규 사업 계획, 인력 운용 방안까지 모든 안건들이 그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며 결정을 내렸지만 마음 한구석엔 공허함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재무팀장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동남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화면에 나타났지만 정도연에게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이제 뭘 더 이뤄야 하나, 그래도 후회는 없어야 할 텐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후회가 없을까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지만 정작 함께 기뻐할 사람은 곁에 없었습니다. 신규 투자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연이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스크 분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율 변동과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해 주세요. 네, 회장님. 일주일 내로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정작 정도연 자신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주는 외로움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정도연은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고급 가죽 소파와 원목 책상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서적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이 무색할 만큼 적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욕이 없어서 간단한 샐러드만 주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고 순수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상대는 어디에도 없었죠. 가끔은 평범한 직장인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연이어 들어오는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신규 사업 제안서, 바이오 기업 인수 계획,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장안, 해외 지사 설립 검토서 등 수많은 안건들이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빨간 펜으로 메모를 남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성공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도연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은 집에 바로 가지 말고 한강공원에 잠깐 들러주세요. 네, 회장님. 검은색 벤츠가 한강변에 조용히 멈췄습니다. 정도연은 혼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연인들의 다정한 대화, 가족들의 따뜻한 분위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있지만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도연은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저택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죠. 거실의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재에 앉아 고급 스카치 위스키를 홀로 기울이며 지난 날을 되돌아봤습니다.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뒤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40년 전 그 여름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던 한 여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윤지연,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나 없이 어떻게 살 거야? 윤지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함께 힘들어도 이겨나가자고 약속했잖아. 하지만 당시의 정도연은 현실을 택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두려움, 가난의 공포,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욕망이 사랑보다 컸던 거죠. 부잣집 딸과의 정략 결혼이 더 확실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바로 그때 정도연의 휴대폰에 낯선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도연 씨 오랜만입니다. 저 지연이에요. 40년 전 그의 첫사랑이었던 윤지연이었습니다. 정도연은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과거가 갑작스럽게 그의 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지연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서재의 조명 아래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지연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곧바로 지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가끔 뉴스에서 회장님 소식을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메시지 속에서도 지연의 따뜻한 성격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죠. 정도연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연에게 연락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게 매정하게 떠났던 자신에게 말이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대화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답니다. 지연의 답장을 보며 정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부터 도시의 번잡함보다는 자연의 고요함을 좋아했던 지연다운 선택이었죠. 대학생 시절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연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혼자 사니? 정도연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답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오래전에 이혼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도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연도 자신처럼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구나 싶었죠. 동시에 왠지 모를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좋았겠지만 한편으로는 질투심도 느꼈을 테니까요. 아이는?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지연의 메시지에서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정도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연의 딸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머니를 닮았다면 분명 아름다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키웠다면 마음씨도 따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카페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정도연은 회사에서의 바쁜 일들을 조심스럽게 나눴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도연은 40년 전 자신이 왜 지연을 떠났는지,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고 상처도 깊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을 했니? 정도연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서울로 취업 준비하러 올라왔거든요. 혼자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요. 혹시나 해서 연락드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예전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딸을 위해 용기를 내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물론이야. 무엇이든 도와줄게. 정도연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40년 전 지연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연의 딸이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딸이 혹시 도움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요. 혹시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기면 부탁드릴게요. 지연의 세심한 배려에 정도연은 더욱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딸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면서도 동시에 딸의 자존심까지 생각하는 지연의 마음이 고마웠죠. 그날 저녁 지연은 한 장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대학 졸업식장에서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젊은 시절의 지연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 따뜻한 미소, 그리고 순수함이 묻어나는 표정까지도 말이죠. 우리 딸이야. 하은이라고 해요. 어때요? 예쁘죠? 지연의 자랑스러운 마음이 메시지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지연이를 닮았네. 정도연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4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대신 지금이라도 그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은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니? 정도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대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싶어 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걱정이 많아요. 지연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세상이었으니까요.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정도연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침 자신의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연의 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정한 기회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곧 신입사원 모집을 할 예정이야. 혹시 관심 있으면 지원해보라고 해. 정말요? 하지만 실력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지연의 답변에서 그녀의 원칙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실력으로 판단할 거야. 다만 기회만 제공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정도연은 지연을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지원한다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면접을 보게 하되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의 딸이 어떤 아이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은이가 정말 지원한다고 해요. 서류 준비하느라 밤새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도연 씨. 천만에. 그런데 하은이는 나에 대해서 아니? 정도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잠시 멈춘 후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지금은 취업에만 집중하게 하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지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의 이야기를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남자가 지금은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하은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왜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리하지 마. 내가 적당한 때라고 생각할 때 말하면 돼. 정도연은 지연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은이가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그리고 도연 씨도 건강하세요. 지연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어머니로서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오랜 친구에 대한 걱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과거,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지연의 딸. 과연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는 하은이를 만나게 될 면접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 느끼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정도연이 이끄는 그룹 계열사 본사에는 신입사원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면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정도연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면접에 제가 직접 참관하겠습니다. 네, 회장님이 직접 면접에 참여하신다고요? 인사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에 직접 나서는 것은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네, 우수한 인재를 직접 보고 싶어서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궁금하고요. 정도연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하은이를 만나기 위한 구실이었습니다. 그는 면접 명단을 훑어보며 한 이름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윤하은, 지연의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과연 지연을 닮았을까? 어떤 아이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자 정도연은 면접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넓은 면접장에는 면접관 5명이 앉아 있었고 정도연은 그들 뒤쪽에서 관찰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들어와 자신을 소개하고 꿈을 이야기했지만 정도연의 마음은 오직 하은이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드디어 하은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면접장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정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하은이는 지연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닮은 얼굴로 면접관들 앞에 앉았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 그리고 긴장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모습이 40년 전 대학생이었던 지연과 똑같았죠. 정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그 여인의 딸이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면접관이 말하자 하은이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하은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올라왔으며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특히 기업 전략 기획에 관심이 많고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은이의 당찬 모습에 면접관들도 좋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도시의 빠른 업무 환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면접관의 질문에 하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강인함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인 환경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정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연이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학점이 우수하시네요. 특별히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있나요? 또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공부만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고 정도연 역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눈빛이 반짝이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머니께 편안한 노후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셨거든요. 결혼도 다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저만 생각하며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인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순수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정도연은 하은이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지연을 닮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도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특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할 때의 모습에서는 지연이 얼마나 훌륭하게 딸을 키웠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40년 전에 지연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정도연은 끝내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내가 버렸던 그 여인의 아이가 내 앞에서 꿈을 말하고 있다. 그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뒤늦은 후회까지도 말이죠. 과연 자신이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자격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안정적인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정도연 회장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드신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도전 정신과 의지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도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은이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존경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하은이의 어머니를 버린 남자라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때도 같은 마음일까요? 정도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하은이가 일어서서 인사를 할 때 잠시 정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은이는 정도연을 보고 깊게 인사했고 정도연도 작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친근함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면접장을 나간 후 면접관들은 그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인성도 좋아 보여요. 맞습니다. 이런 인재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어서 좋았어요. 이런 마음가짐이면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높을 것 같습니다. 정도연은 면접관들의 평가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은이가 실력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인성도 좋은 것 같네요. 합격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게 말했지만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정도연은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은이 면접 잘 봤어.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너를 닮아서 마음씨도 따뜻하고 실력도 뛰어나더라. 지연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괜찮으셨어요? 많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지연은 정도연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뿌듯했어.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 지연아, 고마워. 정도연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지연은 한참 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떠난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딸을 보고
감동받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났고 하은이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지연은 기쁨의 메시지를 보냈고 정도연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은이와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게 될 텐데 과연 자신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정도연은 하은이를 합격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실력 때문이라고 했지만 내면에는 죄책감과 묘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40년 전 지연을 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혼자서 딸을 키운 지연에 대한 고마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입사 첫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정도연은 평소와 달리 신입사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기 위해 교육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회사의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회사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고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도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은이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은이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해 보이던지 정도연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정도연은 인사팀장에게 은근히 부탁했습니다. 신입사원들 중에 윤하은 씨가 있죠? 그 친구 배치를 기획팀으로 해주세요. 네, 회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면접 때 기획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요. 능력도 뛰어나던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도연은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사실은 하은이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정도연의 장남인 정승호가 아버지의 사무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 신입사원 중에 윤하은이라는 사람이 있던데 왜 저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건가요? 승호는 평소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승호는 이미 회사의 전무로 일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에게는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신입사원이 못마땅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우수한 인재라서 그런 거지. 면접 때 봐도 다른 지원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어. 정도연은 태연하게 답했지만 승호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입사원 면접에 직접 나서신 것도 이상하고 특정 사람을 기획팀에 배치하라고 하신 것도 이상해요. 분명 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설마 그 여자와 무슨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 승호의 의심 어린 시선이 정도연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승호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냥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요즘 좋은 인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정도연은 아들을 달랬지만 승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승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혹시나 방해가 될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하은이는 기획팀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팀장과 동료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죠. 하은이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윤하은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은이의 겸손한 답변에 동료들도 호감을 표했습니다. 정도연은 가끔씩 기획팀이 있는 층을 지나다니며
하은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것이 하은이 때문인지 확인하곤 했죠. 그런 정도연의 모습을 본 직원들은 회장님이 요즘 부쩍 현장에 관심을 갖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도연이 기획팀을 지나가다가 하은이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하은이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하은이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정도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배울 게 많고 동료분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특히 팀장님이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거든요. 정도연의 따뜻한 말에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은이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회장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실까요? 물론 모든 직원들에게 친절하시겠지만 왠지 자신에게는 더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어쩐지 제게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은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 같다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이상한 말 같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하은이의 순진한 말에 정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은이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 사람을 아버지 같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도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때 이 순수한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요. 하은 씨도 제게는 딸 같아요.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딸 말이에요. 정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앞으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게 둘의 대화는 끝났지만 정도연의 마음에는 더 깊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승호였습니다. 승호는 아버지와 하은이의 대화를 보고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아버지가 저런 식으로 직원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딸 같다니?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야. 승호는 하은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승호는 사설 탐정을 통해 하은이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곧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은이의 어머니 윤지연이 40년 전 정도연의 연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정도연이 지연을 버리고 재벌가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승호는 이 정보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의 여인 때문에 저 여자를 특별히 챙기고 있었구나. 이건 위험해. 자칫하면 유산 상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승호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따져 물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지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은이의 존재가 자신에게는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하은이는 회사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지고 업무 실력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특히 정도연 회장님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했습니다. 엄마, 회사 정말 좋아. 그리고 회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야. 나를 딸처럼 대해주셔. 하은이의 밝은 목소리에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것은 좋지만 정도현과 가까워지는 것은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렇구나.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말고 내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지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승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더 교묘한 방법을 쓰기로 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정도현과 지연의 과거 관계에 대한 소문을 슬슬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이지는 않게 마치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말이죠. 승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에 흠집을 내어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승호 전무님, 혹시 들으셨나요? 회장님이 옛날에 지방 여자와 사귀셨다던데. 승호의 신복인 부장이 조심스럽게 운을 띄었습니다. 뭐라고?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지? 승호는 모르는 척했지만 내심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구나 싶었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소문은 빠르게 회사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회장님이 젊을 때 가난한 여자를 버리고 재벌가 딸과 결혼하셨대. 그래서 지금 그 여자 딸을 특별히 챙기신다는 거야? 정말이야? 그럼 윤하은이 회장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네? 어쩐지 신입사원 주제에 회장님이 너무 신경 쓰신다고 생각했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흥미로운 가십거리였거든요. 이런 소문들이 하은이의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악성 루머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윤하은의 어머니가 윤지연이라던데 그 이름이 회장님 첫사랑 이름이랑 같다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고 뭔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은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중요한 걸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지연은 딸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하은아?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엄마가 정도현 회장님과 옛날에. 하은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필요했어.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하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정도현 회장님이 내 아버지야? 하은아, 진정해. 일단 집에 와.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지연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날 저녁 급히 춘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정작 알고 보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었다니요. 지연은 딸을 맞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제서야 말해주는 거야? 나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왜 숨겼어? 하은이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지연은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엄마, 나는 지금 더 상처받고 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딸 같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데. 하은이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정작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서도 자신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지연은 40년 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정도현과의 사랑, 그가 사업 실패를 두려워하며 자신을 떠난 일, 그리고 혼자 하은이를 낳아 키운 힘든 시간들까지 말이죠. 그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엄마를 버렸어. 그때 엄마는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너 때문에 살았지. 지연의 목소리는 40년 전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죄책감 때문이야?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외로워진 거야? 하은이의 날선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연도 정도연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모르겠어, 하은아.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는 않아. 한편 회사에서는 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몇 임원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회사 경영을 그르치고 계십니다. 신입사원 하나 때문에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회장님께서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들이.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맞장구 쳤습니다. 승우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몇 개의 수순만 더 거치면 아버지를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승우는 결정적인 한 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를 한 것입니다. 정도연 회장의 숨겨진 과거와 현재 진행형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충분히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었죠. 며칠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정도연 회장, 과거 연인을 버리고 출세, 현재 그 딸을 특별 채용 의혹까지. 기사는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추측과 의혹에 근거한 내용이 많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댓글들도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죠. 정도연은 비서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고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건네자 정도연은 기사를 읽어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기사가 어떻게? 누가 이런 걸 흘렸을까? 아마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습니다. 내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거든요. 정도연은 즉시 하은이를 찾았지만 하은이는 이미 며칠째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하은이는 괜찮니? 인터넷 기사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까? 도연 씨.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은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 하은이를 보호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정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지연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공만이 전부인가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결국 우리만 상처받는 거잖아요.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말이에요. 지연의 차가운 말에 정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자신은 변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온 것입니다. 정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버려온 과거를 진정으로 직면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 기사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시선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임원회의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하은이가 상처받은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며칠째 하은이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정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춘천으로 가주세요. 네. 회장님이 직접 춘천으로요? 네, 가야 할 일이 있어요. 정도연은 40년 만에 지연을 직접 만나러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전화나 메시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춘천으로 가는 길, 정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지연이 자신을 만나줄까요? 그리고 하은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40년 전 그 여름날, 지연과 헤어질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연아, 정말 이게 끝인 거야?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던 지연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지연의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향기라는 간판이 달린 작고 아담한 카페였죠. 정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따뜻한 조명과 함께 고즈넉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지연이 커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정도연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 씨, 왜 여기까지? 지연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어. 전화로는 안 되겠더라고. 정도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카페 문을 뒤집어 준비 중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40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예전보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특히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40년간 쌓인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밤마다 울면서 당신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정도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실패가 너무 무서웠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너에게 고생시키는 것도 견딜 수 없었지. 그래서 더 확실한 길을 택했던 거야.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확실한 길이요? 저와 하은이를 버리는 게 확실한 길이었다고요? 정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지연아, 나는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모두 잃었구나. 너와 하은이, 그리고 진정한 행복까지. 그럼 지금은 뭘 원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건가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최소한 하은이에게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어. 정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임이요? 지금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죠? 지연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많아.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이는 정도연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에? 그리고 곧 현실을 깨달았죠. 아, 아버지시구나. 하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서먹했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은아. 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하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죄책감 때문에요? 아니면 언론에 나온 기사 때문에 수습하러 오신 건가요? 하은이의 날선 질문에 정도연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은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 없이 잘 살아왔어요. 지연이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은아, 일단 앉아. 이야기를 들어보자. 엄마, 무슨 이야기를 더 들어요? 저는 이미 다 알겠어요. 하은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딸 같다고 하시면서 정작 진짜 딸인 줄은 모르셨죠? 참 아이러니해요. 정도연은 하은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은이를 보면서 딸 같다고 느꼈지만 정작 진짜 딸이었던 거죠. 하은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늦게 깨달았다고요? 40년이나 늦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시려고요? 그게 아니야, 하은아. 나는 정도연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하은이는 일어섰습니다.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처럼 엄마와 둘이 잘 살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지 마세요. 하은이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도연은 하은이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지연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내버려둬요. 하은이가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지연아, 나는 정말 하은이에게 잘해주고 싶어. 그동안 못한 것들을 보상해주고 싶다고. 보상이요? 그럼 하은이한테 뭘 해주실 건가요? 돈이요? 좋은 자리요? 그런 게 아버지의 사랑인가요? 지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도연은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정말 모르겠어, 지연아. 진심이 뭔지부터 알아보세요. 그리고 하은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한편 서울에서는 승우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춘천에 간 것을 안 승우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완전히 몰아낼 때가 왔어. 승우는 이사회 소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도연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털어놓았고 지연은 혼자서 딸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도연이 춘천에 머무는 동안 서울에서는 승호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주요 임원들을 하나씩 설득하며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개인적인 스캔들 때문에 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벌써 5% 이상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임원들도 최근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호의 말에 점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예요. 회장님이 과거를 숨기고 특정 직원만 특별 대우했다는 소문 때문에 내부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승호의 측근인 상무가 한술 더 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전무님께서 나서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승호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틀 후 정도연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임시 이사회 소집 통지서였습니다. 회장님, 승호 전무님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안건은 회장님의 경영 능력과 회사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라고 하는데요. 비서의 말을 들은 정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이사회 당일 아침 정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서재에서 40년간 쌓아온 회사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공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승우가 의장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승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격식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권력을 노리는 경쟁자의 모습이었죠. 정도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정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회사를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승호는 태연하게 답하며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정도연을 오랫동안 따라온 사람들이었지만 승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최근 언론 보도 이후 회사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장님께서 최근 보여주신 행보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특혜 의혹, 그리고 과거 스캔들까지. 승호의 차근차근한 설명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연은 조용히 승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들의 말에 틀린 부분은 없었거든요. 자신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회사 운영에 소홀했던 것도 맞고 하은이를 특별히 챙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승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도연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승호야, 내 말이 맞다. 정도연이 갑자기 말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반박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반응이었거든요. 네. 승호는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공격이 허공을 치는 느낌이었죠. 내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회사 운영을 소홀히 한 게 맞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했지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어. 정도연의 솔직한 고백에 임원들도 놀랐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완벽했던 회장이 이렇게 나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호야, 너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정도연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업이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이유와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야. 그리고 진정한 리더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승호가 어리둥절해하자 정도연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키우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잊고 살았어. 성공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깨달았어. 진정한 성공이란 함께 웃을 사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걸 말이야. 정도연의 눈에는 40년간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따뜻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임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 과오를 밝히고자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성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 여인과 그녀의 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승우가 당황하며 말렸지만 정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딸이 바로 우리 회사에 입사한 윤하은 씨입니다. 제가 그녀를 특별히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당한 특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늦게나마 지고 싶었던 책임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회장님에게 그런 과거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말입니다. 정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정도연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승호조차 예상치 못한 전개였죠. 그리고 후계자는 승호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도연이 승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승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를 단순한 이익 추구 기관으로 만들지 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기업으로 만들어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정도연의 간절한 당부에 승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도연은 회의실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버렸던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정도연은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도연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드디어 벗겨진 느낌이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도연은 화려했던 회장실을 떠나 작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이라는 이름의 재단에서 그는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급 양복을 입고 비서의 호의를 받으며 다니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평온했습니다. 진정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재단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이 아니라 마포구의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따뜻한 느낌의 간소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죠. 벽에는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청년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들을 면접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숫자로만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명 한 명 소중한 개인으로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벌써 오셨네요. 재단 직원인 김 대리가 인사했습니다. 이제 회장이 아니라 그냥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정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권위보다는 친근함을, 명령보다는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정도연의 변화된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도연이 한 청년 창업자와 상담을 마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도연 씨, 하은이가 만나고 싶다고 해요. 3개월 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동안 정도현과의 만남을 완강히 거부해 왔거든요. 정말이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정도연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동시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도연은 재단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하은이를 기다렸습니다. 3개월 전과 달리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과연 하은이가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요?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여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딸의 아버지라는 부르심이었거든요. 하은아, 고마워.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 정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은이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화가 많이 났어요. 왜 그때 엄마를 버렸는지, 왜 저를 혼자 두고 갔는지. 하은이의 솔직한 마음에 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를 특별히 챙겨주셨을 때도 복잡했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났거든요. 이제 와서 그러시나 싶어서요. 진짜 아빠라면 왜 그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나 하고요. 하은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할 여지가 없어. 정도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알게 된 후로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보면서 지연이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게 됐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 하은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도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너처럼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돕는 일이야. 조금이나마 사회에 보답하고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정도연의 말에 하은이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하은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배웠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그때는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고마워, 하은아. 너와 지연이 덕분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 아버지.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엄마 말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가 바뀌신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짜 아버지가 되어 보시라고요. 고마워, 하은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은이는 어릴 적 아버지가 없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정도연은 하은이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과 그동안의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을 하루 만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작은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도연은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나 너를 만나고 싶어. 하은이와 이야기해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춘천으로 오세요. 카페에서 이야기해요. 정도연은 다시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3개월 전과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후에 첫 만남이었거든요. 지연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달라 보이세요. 지연이 정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날카롭고 차가웠는데 지금은 따뜻해 보여요. 마치 대학생 시절의 그 도연이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정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나 정말 많이 바뀌었어. 너와 하은이 덕분에.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아. 하은이와는 어떻게 됐어요? 천천히 시작하기로 했어. 서두르지 않고 진짜 아버지가 되어 보려고 해. 40년이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의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나는 너에게도. 도연 씨,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변한 당신을 보니 조금씩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6개월 후 정도연의 재단은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은이도 가끔 재단을 찾아와 봉사활동을 도왔고 정도현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죠. 어느 따뜻한 봄날, 하은이가 재단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도연은 놀랐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결혼식장에서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은아, 정말 그래도 될까? 네, 이제 아버지라 불러도 될까요? 진짜 아버지라고요. 물론이지, 내 딸. 하은이의 결혼식 날, 정도연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지연도 어머니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이 늦었지만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이란 결국 함께 웃을 사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구나. 정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